자, 한동훈이 다시 쇼를 시작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한동훈 쇼를 할 때 국짐에서 이렇게 이제 떠밀려 줘가지고 사실 이제 전국적인 투어를 한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동훈 진짜 뻔뻔한 놈이에요. 당에 있는 돈 갖고 대선 여론조사도 헤쳐먹었고요. 그렇죠. 지가 했죠. 네, 딴 데 가가지고 후보 지원하러 가서 지 셀카 찍고 후보는 옆에 세워지고 한동훈입니다라고 지가 응자하고 다니는 이런 짓을 하는 이 정신 나간 관심종자죠. 근데 이제 많이 힘들었으니까 살살 당할 뻔도 했고 그러니까 사람 좀 됐겠지. 셀카병 좀 덜 도졌겠지. 또 사람들 만날 때 뒤꿈치 올리고 가발 돌려 쓰고 하려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안 변합디다. 사람은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 변한다고 하죠. 아니에요. 죽어서도 안 변하고요. 다시 태어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모델 학원이라도 좀 갔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모델? 포즈가 너무 구려. 모델 학원에서는 키 큰 사람만 받아준답니다. 가발 써서 키운 사람 안 받아주나요? 네, 키 높이로 180 넘은 건 안 받아준답니다. 도대체 이 패션 센스에. 저거 아마 제 생각인데 코디네이터 100% 고용했습니다. 이 패션 센스도 그렇고, 이 취하는 포즈들이 한동안 이거였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팔짱 끼는 걸로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김건희만큼이나 비호감을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거를 광폭 행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거. 그래서 네. 북콘서트를 하면서 대학 연합 토론회를 했대요. 정말 놀라운 북콘서트죠. 이게, 놀랍게도 책을 오픈하자마자, 유일하게 종로에 있는 서점에만 아침에 줄이 서는. 한동훈 책을 사기 위해. 전국의 어떤 서점에서도 줄이 안 서는데. 교보문고만. 네, 교보문고에만 줄이 150m 이상을 섰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전설을 남긴 그런 책이 아니겠습니까? 이 책이? 인터넷으로 못 사는 분들인가, 그거는? 그러니까. 책을 못 사는. 그리고 왜 굳이 아침 9시도 안 됐는데, 책방에서 오픈런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줄을 섰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북콘서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되게 좀 촌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는 예약 판매를 다 걸거든요. 예약 판매 걸으면은 예약 주문을 다 걸어놔요. 그냥 공장에서 바로 배송센터에서 네, 오잖아요. 요즘은 책이 또 되게 빨리 와요. 그래서 굳이 오픈런 안 해도 되는데 얘들은 손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왜 강원도 할머니 이러면서 또 편지가 날아오잖아요. 나이 40살로 밝혀진 이거 봐. 중3 뭐 이런 거. 그런 회사 거. 반차 쓰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이 안 된다고요. 촌스럽게. 그러니까 회사 너무 촌스러워요. 반차 쓰고 왔는데 직장인도 눈길이라고 했지만 과연 직장인이 있을 것인가? 야, 저 중에 직장인? 알 수 없다.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직장인들은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예약하지. 아니 나이키 한정판 신발이라든지 무슨 피규어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이해가 간다고. 뭐 여기 뭐야 뭐 애플 뭐 새로 출시하면 애플. 앞에 그렇지. 아이패드 뭐 왜? 이런 거. 텐트 치고 자고 이러잖아요. 종이약은 안 접음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조만간 제가 종이약 1000개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러고 분명히 나온다. 손편지 나온다 100%. 아무튼 대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20대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이 한동훈이거든요. 이준석하고. 근데 그거를 지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대학교를 가갖고 연합 토론회를 한대요. 그러면서 그 대학생들하고 무슨 취직의 문제라든지 뭐 AI 시대에 대한 뭐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에 대한 의견을 나눈답니다. 이재명 욕만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사건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사인을 찢은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와갖고 사인을 하고 있으니까 한동훈 생긴 걸 보니까 친중 좌파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럼 안 받으면 되잖아? 멀쩡하게 사인을 받아놓고 찢어. 그 다음에 찢어. 그런 다음에 바로 이 사인을 찢는 순간 찢는데 좌파 소리가 안 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좌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찢자마자 반성을 하고 화해의 사인을 다시 받았다. 닭갈비를 먹으면 오해를 풀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게 그냥 보면 찢은 게 되게 야 그거 봐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게요. 얼마나 아름답게 이분이에요. 찢어주는지. 여기가 요 뒤통수가 한동훈이고 요 여자분이 이제 사인을 받은 건데 예전에 뭐 사인을 받았더라고. 받았던 거래요. 예전에. 그래서 그걸 찢는데 한번 요 짧은데 한번 보시죠. 좀 이상해. 사인 봤지? 네 거 맞지? 자, 지금 찢어. 음량을 좀 켜볼게요. 소리까지 키우려고. 왜냐면 한동훈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괜찮아라고 했잖아요, 기사에서. 몇 초 만에 괜찮아인지 봅시다. 자. 자, 뭐냐면 찢자마자 괜찮아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게 사람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송 작가님한테 왔어 누가. 그래서 사인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옛날에 받은 사인을 송 작가님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찢었어. 송 작가님 바로 괜찮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벙 찢잖아. 왜 이러세요? 그러겠죠. 그냥 벙 찢잖아. 그냥 아무 말도 못 하는 게 거의 사람의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찢자마자 괜찮아. 근데 나는 저 찢는 자세도 그래요. 예? 찢는 자세가 예를 들어 그 카멜라 앤더슨이 카멜라 앤더슨 배우구나. 누구지? 카멜라 낸시- 해리스 낸시 펠로시가 낸시 펠로시가 트럼프 앞에서 그 연설문을 찢을 때 찢었죠. 어떻게 했죠? 앞에서 보여주면서 이러고 찢잖아요. 근데 이 언니는 자 연설문이에요. 이렇게 찢는단 말이야. 매우 네. 공손하게. 이상하잖아. 저 자세 자체가 난 어색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 측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 학생과 나중에 식사도 같이 하고 닭갈비도 먹으면서 오해 풀었고 다시 사인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학생이 다시 본인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대화하며 오해 풀지 않았다. 겸상도 하지 않았고 우재준 의원과 다른 테이블에서 얘기했을 뿐이다. 그리고 우 의원 요청에 따라서 얼떨결에 사인을 받았고 사진을 찍은 것이 전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한동훈 측 주장과 달리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친중 좌파로 오해하지 않았다. 배신자라고 생각을 했고 정치적 올바른 행보가 우려됐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측이 거짓말한 거예요. 결국은 친중좌파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광훈 교회에서 온 사람이죠. 100%.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을 제일 심하게 풀고 있는 데가 정광훈 교회 아닙니까 지금. 참. 보수 반전에 유튜버들하고 김건희가 뿌려놓은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 다 한동훈 배신자라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지금 사전투표 줄이자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얘네들이 받아갖고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는 짜고 친 고스톱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네. 그것도 아닌 거야. 뭐야? 지 나름대로 비나라로 온 사람, 그러니까 전광훈이 보낸 스파이들을 야, 씨. 이중으로 이용해 먹으려다가 더 욕처먹은 거예요. 뭐지?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어제 또 웃긴 말을 했어요. 뭐 그 언론 보도엔 대부분 한동훈이 나도 계엄 때 엿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다운표 따가지고 한동훈 계엄 때 나는 X 된 것 같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실제 발언을 한번 보면 진짜 이거는 무슨 말이지? 안 들려. 안 들려요? 껐구나. 얘는 원래 다 비문이야. 우리 당이 그리고 우리 보수가 어렵사리 배출한 대통령이 한 계엄을 뭐였죠? 여당의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막은 것 들어왔습니다. 어? 뭐라? 잘못했다는 거야, 개헌 막은 게? 그 계엄을 제가 막으려 나서는 순간 속담을 나는 엿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야 말이야? 이게? 그 계엄을 막은 걸 후회한다는 말 같은데? 계엄을 잘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사실 네가 막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앉았는데 언론에서는 다 한동훈 뭐 어유 잘하네 우쭈쭈 이러고 있고 여태 때 생각이 들었어요를 그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야 한동훈이 이봐라 윤석열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았니 이거를 하려고 언론들 전부 다 여태따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야, 지금 언론은 한동훈한테 이미 협박장을 다 하나씩 받았구만. 야, 내 이걸 편에 볼 때- 줄 서라. 이런 식으로. 그 사기꾼 감별 전문가로서 이 멘트 하나를 볼 때 모든 멘트보다 머릿속에서 머리가 꼬인 거예요. 처음에 우리 당이 어렵게 배출한 대통령이 한 계엄을 네. 이거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야 아닌데? 우리 당에서 계엄을 했다 그러면 내가 계엄을 같이 한 공범으로 잡히는데 이거는 내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라고 한 말을 잘못했구나. 여기에 1차 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풀어가기 위해서 다음 한 말은 뭐냐면 이재명을 까야지. 이걸 까야지. 그래서 여당 대표가 계엄을 막은 것이 괴로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야? 그럼 내가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 보이니까 내가 계엄을 찬성한 건 아니라는 말을 해야 되겠네? 라고 하다가 그 다음으로 하니까 계엄을 막으로 나가는 순간 제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엿됐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만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막아야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라면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었는데 솔직한 심정이 튀어나와 버린 거야. 씨발 엿됐네.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있다가 잘 되면 가서 아부하고 잘 못 되면 그때 가서 했어도 됐는데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간 건 내가 참 잘못했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사람의 말을 듣고 앉아 있는데 대학생들이 이걸 듣고 무슨 생각했을까? 근데 언론도 이런 말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엿됐다. 이거 이렇게 안 해. 생존계로만 풀어줘도 그냥 이런 뭐랄까 모질이가 따로 없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사실 이게 이제 대학생들한테 뭔가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어울리지 않은 니트를 입은 것 같습니다만 아무리 대학생들을 상대하고 가서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선 후보가 야당의 전 대표가 그리고 유권자를 만나는 정치인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패션을 지켜야 된다고 치면 최소한 노타이라고 하더라도 정장은 하고 갔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진짜 이런 복장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 계엄 같은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 20대 대학생활이 어떤가요? 취업은 어떤가요? 뭐 연애나 결혼은 어떤가요? 이런 부분으로 융합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저 옷을 입고 가고 계엄이 어쩌고요. 내가 국회에서 여당 대표로서 막은 건 정말 엿됐다는 생각이 들. 이런 얘기는 인지 부조화예요, 이거는. 생각과 의도와 다르게 코디는 개판으로 가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튼 너무 홍보팀이 됐던 보좌하는 애들이 모질해요, 진짜로. 그리고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계속 그러니까 가서 이재명 얘기만 하는 거야.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 콘텐츠가 없으니까 자기 콘텐츠 없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이재명 욕하기. 지금 수박들 전부 다 이재명 대표 욕하고 있잖아요? 자기 콘텐츠가 없거든. 자, 가서 뭐라고 했냐 또,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는 내가 대통령 된다면 계엄하겠냐? 이러면서. 네가 대통령이 되겠냐? 언감생심 네가 대통령이 되겠냐고. 계엄을 이렇게 말한 것도 웃기지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계엄을 하려고 하느냐는 뭐냐면, 만약 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사법 리스크를 갖고 대통령이 됐다 생각해보라. 제가 계엄령을 발동해 사법부를 눌러버릴 거라 생각하실 수 있겠냐. 그게 둘의 차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계엄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동훈이 하고 있는 거. 북콘서트에서. 아니 지금도 유죄 증명을 못 씌워갖고 결국 개업을 한 건데 가만히 있어도 무죄로 밝혀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사법 리스크 걱정에 계엄을 하겠냐고. 한동훈은 계엄할 수 있죠. 자기 카톡 비밀번호를 지키기 위해 계엄할 수도 있고,
딸 문제를 위해서 계엄할 수도 있고 장인의 주가 조작을 막기 위해서도 계엄할 수 있죠, 한동훈은. 그리고 뭐 가발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할 수도 있지 그렇게 치면. 그 다음에 뭐 언론에 사주한 거 아니구나. 결국은 민서 때문에 계엄을 하겠구나. 조선일보 기자 때문에 계엄할 수도 어.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그래서 민서 나중에 그러지 않고 오빠는 계엄 왜 안 해줘? 성렬이 오빠처럼 안 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머리끄댕이를 잡힐 수도 있겠죠. 네? 그게 뭐야? 이제 앞으로 정치인의 아내는 다 물어봐야 됩니다. 여보, 나 아니, 때문에 저기- 계엄할 수 있어, 당신? 아내는 진은정인데 왜 자꾸 김민서 얘기를 자꾸 해요? 착각을 하네. 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진은정입니다. 아내는. 예. 이럴 때 은정이 언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과연 대선판에 은정이 언니가 같이 이 행보를 같이 할 수 있을지. 그럼 가서 물어봐야지. 김민서 씨 아세요 혹시? 전화번호 아세요 혹시? 저 대답 못했잖아. 아니, 박대훈 기자가. 그 김은정한테 물어보고. 진은정한테 진은정. 물어본다고? 부인한테. 아. 어디 남편이 카톡한 내용 알고 계세요? 혹시 김민서 기자라고 알고 계세요? 그분 전화번호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요런 것들을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한동훈이 말 못하는 건 부정선거론입니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지지층한테는 애매하게 얘기를 합니다. 광장에 나가는 분들도 선의와 애국심으로 자기 시간을 써서 나가고 선택한 것이다. 공정선거에 대해 열망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분들의 말씀에 반박할 생각은 없다. 다만 공당이 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러게. 아무 말도 아니, 얘 아니에요. 어법은 아무리 들어봐도, 건질 게 없어요.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언제 있었다고 했습니까? 있었다고 하면 그 거기 가서 난리치는 사람들 말해야 제가 되는 거 언제 아니야? 없었다고 했습니까? 그냥 그런 것도 말을 못하는 인간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그냥 없는 가르마로 확 타버리고 싶잖아요. 그냥. 가르마로 쫙 찢어버리고 싶어 하는. 없는데 어떻게 찢어? 덮어놓은 거라도 찢어야지. 자, 아무튼 한동훈이 정치 행보를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면 확대해 나갈수록 언론이 방향을 잃게 될 거예요. 누구한테 가야 되나? 문수한테 가야 되나? 김문수한테 가야지. 지금 준석이한테 1위인데. 가야 되나? 1위 후보한테 가야지, 김문수. 웃기는 건 이러고 댕기는데도 불구하고 4위예요, 4위. 한동훈의 입지는. 그러니까 아스팔트 세력들한테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부정선거 있었다고도 말도 못하고 없었다고도 말도 못하고 이래저래 하다가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결국 국짐의 딜레마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짐의 대표가 되려고 하면 윤석열을 까면 안 돼요. 윤석열 옹호해야 돼. 근데 그렇게 후보가 되고 나서 대통령 선거 때 나갔고 그때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순간 이미 8대2로 지는 게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옹호하는 순간 그 내란 세력이 내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뽑히기 위해서는 윤석열 칭찬을 막 하고 윤석열 구해야 된다고 해갖고 후보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때 가갖고는 이거 나는 계엄을 같은 그런 당이 아니라고 새로운 당이라고 다른 보수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이율 배반의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올라와도 정상적인 이 선거 김문수다, 활동을 김문수. 못하니까 김문수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그 일제시대 때는 우리 일본 국민이었어요. 김구도 중국 중국인이야. 사람이고 서정주도 아무튼 다 그런 식으로 우겨 나가면서 지네 지지층한테 건질 수 있는 표만 건지기 위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랬을 때 그래도 불구하고 51대 49가 되겠느냐는 거야. 최초로 7대3 투표, 6대4 투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하면 고정화가 되기 시작하면 다시는 보수는 표를 못 얻어간다는 거예요.